안녕하세요. 해커스 영물의 윤필리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기출 분석반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주간 우리가 이제 기출 11개년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모든 이제 문제를 시중에 나와 있는 2002년부터 나온 모든 문제를 풀긴 했었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서로 간에 이제 힘이 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최근의 경향에 맞는 11개년 그 내용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그 문제만 가지고 오늘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기출풀이반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기출풀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출 문제만이 오로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때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감각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 나가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출 분석하다 보면 경향이 딱 있거든요. 흐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출 흐름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흐름이 있죠.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이 딱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출 흐름. 네. 그럼 흐름에 따라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 이런 것들이 다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범위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럼 과거에서 현재까지 경향이요 별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삐쭉삐쭉 이렇게 튀어나온 어떤 굴곡이 있을 뿐이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출 흐름을 잘 타고 계시고 또 유형 난이도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습득을 잘 하고 계셔야지만 실전에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출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만약에 기출문제를 어떤 게 나와도 어떤 기출문제든지 과거에 나왔던 기출 어떤 것라도 정말로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합격이란 거죠. 네. 네. 자, 그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기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잘 분석을 기출풀이 분석반을 통해서 같이 한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요 11개년 기출문제만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 거까지. 왜냐면 이제 현재 문제 경향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이제 객관식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전 거도 약간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어떤 이제 유형이 조금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2014년부터 우리가 11개년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키워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시험지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시험지가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뭔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지에다가 이제 표시를 좀 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되는 어떤 그런 단어들 그런 부분들 좀 표시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죠.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무엇을 물어보는가? 그 질문에 표시해 놓고 이 문제는 지금 하나, 둘, 세 가지의 어떤 질문이 있구나라는 것을 표시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험지에 표시하는 그런 요령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답안지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총 4줄이 있는데 그 4줄 이렇게 그렇게 길지는 않죠. 4줄이라는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 과정을 다 적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스킬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출제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고 어떤 답을 원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가 다 되었으면은 풀이는 이제 그럼 종이에다 할 거잖아요. 그럼 답안지에다 뭐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내가 풀이를
이제 일종의 옮겨 적는 건데, 답안지 옮겨 적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포인트 위주로 적는 것입니다. 요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너무나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포인트가 딱딱딱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누락이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하면 이제 감점이 되겠죠. 혹시나 이제 이런 중요한 어떤 포인트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셔서 그런 포인트를 잘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서 포인트 위주로 간결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결한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뭐 수직 전개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직이 뭐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걸 풀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출발점부터 이제 어떤 결론 이르기까지 간결하게 요점을 잘 잡아서 전개하는 거, 그런 자반 작성 요령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스킬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이렇게 습득을 한다라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기출 문제를 함께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 그런 공부했던 내용들이 한 번 더 좀 정리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1개년 자료는 제가 다 자료로 프린트로 드릴 거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6주 동안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나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안지 작성까지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렇게 유용하게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 번호 몇 번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키워드냐, 뭐 지금 이것은 2023년도에 나왔던 B6번 문제인데요. 좀 문제 보시면 충격령을 가했다. 결국 이제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저렇게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겠구나. 딱 그림만 봐도 이제 떠오르죠. 네.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사용해서 충격량을 뭐 계산하는 그런 이제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할 것이고, 그래서 시험지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래서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지금 충격량의 크기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구나. 1번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탄젠 세타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구나. 그다음에 충격량 크기 이거 세 번째 질문.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한 4점짜리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개 정도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붙이셔서 누락하지 않게 답안지에다 잘 작성을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 중에 풀이 과정과 함께 이런 게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굳이 뭐 풀이 과정까지 쓸 필요는 없겠고,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라고 쓴 그 문항에 대해서는 풀이 과정을 잘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필요한 공식 이렇게 또 보여드릴 것이고, 그래서 답안지 작성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총 4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간결하게 쓰시면 됩니다. 충격량도는 정리, 이거 이제 출제자가 요걸 이제 원하는 거죠. 충격량도는 정리, 이걸 이용해서 충격량은 i는 운동량 변화량,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굳이 막 델타 P가 얼마다 뭐 이거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뭐 이미 다 주어진 거니까, 주어지니까 델타 P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면은 출제자가 흡족하게 잘 계산했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충격량 크기니까 이렇게 크기는 절대값 기호를 써서 이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거 위에서 계산한 거로부터 이거이다. 바로 이렇게 주구장창 계산 과정을 적을 필요 없이 표현식과 그 다음에 결과식 그렇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답을 낼 때 항상 단위 절대 빠뜨리면 안 되죠. 이런 게 감점 요인이 크게 들어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누락 없이 요점을 잘 잡아서 답안 작성하는 거를 연습을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답형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답만 딱 적으시면 되죠. 탄젠 세타는 2 루트 3.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칸을 좀 그으라고 하고 싶은데 칸을 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모칸 안에 적는 게 중요해요. 네모가 벗어나면 이제 안 되고요. 네. 벗어나면 이게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채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네모칸 안에 잘 적어주시고, 혹시나 좀 굉장히 질문이 길게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이제 답이 좀 길게 쓸 수밖에 없는 경우를 한다면 이게 줄을 딱 그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로줄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가로줄을 딱 그어가지고, 이 칸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줄 그어도 충분히 작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줄을 그어서도 괜찮다거든요. 예, 그래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그어서 좀 너무 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줄을 나눠서 또 기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답형 같은 지문의 답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호 질문의 답이고 이건 요 질문의 답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세로줄 꺼서 이건 이제 구별되게 이렇게 답을 낸 것이다라고 표시해도 좀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너무 길지 않게 6주 동안 우리가 좀 밀도 있게 이렇게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주에서는 역학이랑 연력학 파트이고요. 먼저 역학 파트를 보면 14년부터 2024년도까지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지금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저렇게 8가지 중목차를 가지고서 항상 분류하고 있는데,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지금 옛날 숫자 같은데, 숫자가 이게 아닌데요. 다시 적겠습니다. 숫자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7 2 5 3 2 2 2 1 이렇게 됩니다. 총 24문제이고요. 그래서 힘과 운동 파트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운동량 충돌 이 부분도 많고요. 회전도 꽤 있고요. 뭐 유체역학, 진동, 만유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파동도 이제 하나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골고루 나와야 되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는 어떤 이제 압박감을 다 느낄 거니까 출제위원들께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계속 나오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역학 파트는 2문제 이렇게 출제되었고, 보통 3문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저번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출제 경향이 조금 일반 물리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심화 파트라 일반 물리가 있는데 일반 물리 쪽으로 좀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씩 목차별로 힘과 운동부터 기출 문제들을 하나씩 좀 14년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과 운동 파트입니다. 2014년도에 A 5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자, 그림은 무중력 상태 공간에서 뭔가 이제 무중력 상태 공간이다라는 것로부터 이제 우리는 뭔가 관성계 어떤 그런 느낌이 나죠. 비관성계, 관성계, 그죠? 자, 등속 어느 동안은 고리형 우주선 일부로 나타난 것이다. 뭔가 이제 우주선이 회전하면서 비관성계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원심력 또는 관성력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회전축이 있고요.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거리가 바닥까지 아니고 여기 천장까지가 스몰 R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표면에서 여기죠.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네, 바닥에 우주선에 대해서 바닥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관성 가속도 여기 바닥 여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지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관성 가속도라는 것은 얘가 회전함으로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한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주랑 같다는 것이고 자, 이 사람이 지금 알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물체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제예요.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질문 봅니다. 관성 기준계에서 보는 A의 운동을 고려하여 관성 기준계라는 건 바깥에서 관성계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뭔가 비관성계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관성 기준계에서 바라봤을 때 A 운동 어떻게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조금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자, A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깔끔하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제 비관성계에 관한 어떤 문제인데 이거를 바깥에 있는 관성계에서 관측할 때에 얘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거 비관성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얘가 이게 떨어질 텐데 그것도 사실 어려워. 왜냐면 지금 거리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거리마다 원심력 자체가 다르죠. 사실 원심력에 의한 가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기엔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바깥의 관성계에서 바라봤을 때 이 A 운동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자, 관성계에서 보는 A의 운동. 자, 어떻게 볼까? 그러자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바깥에 있는 좌표계에서 A를 바라보면 이 사람의 이 A를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보이냐? 자, 놓는 순간 이 사람은 A의 운동은 이렇게 접선 방향 운동이죠.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물체는 접선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이동할 것입니다. 그럼 어딘가 가다가 여기에 도착하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어떤 지점이냐? 아, 바로 이 내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이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돌아왔을 때죠. 그렇죠? 어떤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깥에 있는 관성계에서 봤을 때 이 운동을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이 안에 있는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들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바라봤을 때는 얘는 직진에서 딱 멈추기까지 그렇죠? 그런 운동이에요. 직진 운동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물어봤는데 이 속도를 알 수가 있지요. 왜냐면 지금 이 우주선이 회전하는 각속력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중력가서 같다. 요 힌트가 있죠. 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알면은 이 물체의 관성에 받은 속도를 알 수 있고 그러면 거리만 알면 되겠죠. 근데 이 거리는 이미 기하학적으로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R이고 숨을 R이니까 여기 거리는 계산되죠. D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속도, 그 다음 속도를 알아야 되겠고 D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방향이 생겼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D는요. 피타고라스 쓰면 바로 이렇게 금방 되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속력은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바닥에 정지되는 물체의 관성한 크기는 주급병에서 주랑 같다 라는 얘기는 자, 바닥에서의 여기 있는 어떤 물체의 관성 가속도라는 얘기는 이제 이 물체가 어떤 가속도를 갖고 있냐죠. 지금 바깥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 물체의 여기 있는 지점의 가속도만큼 이 안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그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얘의 중심의 가속도는 R오메가 제곱입니다. 나주 R오메가 제곱.
라지 오메가 제곱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예, g랑 똑같아야 된다는 이 식을 바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죠.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 그렇죠. 왜냐면 이것이 바로 구심 가속도인데 그것만큼 이 안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뭔가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속도에 의한 비관성계에서의 비관성계에서의 관성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R오메가 제곱이 G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오메가는 바로 우리는 R분의 G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막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오메가 계산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V는 되죠. V는 자 원운동이기 때문에 스몰 R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R 루트 루트 R분의 G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 계산됐죠. 따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수 취해 주시고 그러면 R분의 1의 루트 G분의 R에 그 다음에 루트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루트 G분의 R에 R 집어넣으시면 R분의 R제곱분의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내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키워드 말씀. 키워드는 이제 원심력에 대한 내용이었고, 즉 이제 비관성계에서의 겉보기 힘이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것에서 조금 이제 응용해서 상당히 좀 창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문제 이렇게 함께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2015년에 나왔던 문제, 뭐 2점짜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 서웨이 책에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게 지금 막대기가 있고요. 막대기 위에 두 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는 2m로 고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만 봐도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그 다음에 2m이고 그 다음에 A가 왼쪽으로 5m/s라는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봐도 B는 어떤 속도로 올라가겠죠. 세타도 어떤 각속력으로 변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 변 AB와 수직 방향 홈이 세타가 60도를 이루는 순간, 60도를 이루는 순간, 이 순간 B의 속력과 A에 대한 B의 각속도 오메가를 각각 구하시오라는 그런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 순간에 B의 속력 이걸 구하고 첫 번째입니다. 이것에 B의 A에 대한 B의 각속도 오메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구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속력에 관한 문제이고,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수식화를 잘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제한 조건 하에서 움직일 때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풀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좀 어떤 수식화해서 풀어오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수식화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요 길이를 있죠. 요 길이를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밑에 길이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세력을 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저런 식으로 변수를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노하우죠, 노하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경험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속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미지수 두는 거예요. A, B 이렇게 일단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D라고 해볼게요. 그냥 2m 하지 말고 D. D라고 D는 2m이고. 네. 자, 그러니까 한번 식을 표현해 보는 거죠. 자, 요 길이 A죠. A. A는 D 사인 세타. B는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A의 속력, B의 속력이라는 것은 A의 여기 스몰 A 표현은 요것의 어떤 시간 변화율이죠. B의 스몰 변화율이 바로 이제 B의 속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 자, 양면의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T분의 DA는, 그럼 D는 그대로 있고요. 얘가 이제 D 코사인이 되고 DT분의 D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VB는요? 마이너스 D의 사인 세타에다가 DT분의 D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것이? 자, 지금 속력이 이거입니다. VA라고 해볼게요. 왼쪽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V. 얘는 VB가 될 것이고요. 위쪽 올라갈 거니까. 네. 우리가 구하정을 하는 것은 VB죠. 자, 근데 VA와 VB 얘는 알고 있고 VB가 우리 구하자는 것이고, 지금 세타는 D는 알고 있고요. 세타는 어떤 값이다라고 이제 60도일 때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거 나눠주면은 요것이 바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면 바로 VB 계산할 수 있겠다. 바로 이게 식을 써놓으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눠주면은요, 따라서 이거 나누면 이거 해주면은 VA분의 VB 쭉 날아가고 탄젠 세타가 되죠. 탄젠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탄젠트 60도니까 루트 3이죠. 따라서 VB는, 자, VA가 5라고 했으니까 5루트 3입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직화를 이렇게 딱 도입해서 AB를 도입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일단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VB 계산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 계산하죠.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DT분의 D 세타가 오메가죠.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이, 이제 물어본 것이, 자, A에 대한 B의 각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A에 대한 B의 각속도라는 얘기는 이제 요 각도를 우리가 여기 요 각도입니다. 요 각도. 요 각도를 뭐 알파라고 한다면 저 알파의 시간 미분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B가 얼마나 저렇게 회전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라는 것은, A에 대한 B의 각속도라는 것은 오메가는 DT분의 D 알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D 알파. 근데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기하학적으로 여기가 90만의 세타니까 180도에서 90만의 세타를 빼주면 90% 세타이죠. 이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알파를 미분한다는 얘기, 이제 세타를 미분한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DT분의 D 세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어디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따라서
dB d세타는 이 식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이 식에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VA 그리고 D 코사인 세타 나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2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VA는 아까 전에 5였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 단위 꼭 써줘야 됩니다. 레디안 퍼 세크. 각속도니까 레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이렇게. 그중에 수학적인 어떤 기술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요즘에 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어떤 스킬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수직화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2017년 A 2번 문제. 네, 딱 봐도 포물체 운동에 관한 문제이죠. 포물체 운동에 관한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네, 등가속도 공식 3공식, 네, 저거를, 좀 당연히 모르면 안 되죠. 네. 저식을 응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읽어보면, 네, 뭐 장난감을 사용해서 자 높이 h에서 날라오는 수평방으로 날라오는 v0라는 등속으로 네, 일정성 이런 거 중요하죠. 등속으로 날라오는 물체를 맞히는 것입니다. 장난감총을 사용해서. 자 연직 위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발사합니다. 쭉 가서 예, 최고점에서 요 말 중요하죠. 최고점에서 맞춘다. 최고점에서 물체를 맞히기 위한 예, 발사 속력을 구하시오. 일단 하나만 물어봤죠. 한 개 물어봤습니다. 자, 저거 어떻게 구할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수식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일단은 항상 우리는 포물체 운동 풀 때 성분을 나누잖아요. 그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세타라고 하고 이쪽은 V 코사인, 이쪽 V 사인 이런 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네, 보도록 하면 자 일단은 맞춘다 여기서 맞춘다는 거죠. 맞추기 위해서는 요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x좌표 y좌표 둘 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출발점이 지금 x 네, 그러니까 x축에 대한 출발점이 일치한데 쭉 가서 맞추려면은 당연히 v 코사인이랑 v0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걸린 시간을 치라고 한다면은 v0 t만큼씩 할렸고 그때 x 위치하고 그럼 v 코사인 세타 t 이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x 방향의 등속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예, v0하고 일단 v 코사인 세타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자, 얘가 만나는 그 순간, 그쵸? 그 순간이 최고점이다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y축에 대해서 포물체 운동에서 예, y축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최고점 어떤 점이죠? 바로 y축 방향 속도가 0인 지점. 최고점에서 위치가 저 날아가는 물체와 일치한다라는 그 식을 적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변이가 h-스몰 h인데 그 변이가 예, 이 3번씩 쓰면 예, 여기 들어가는 여기 변이가 돼서 저렇게 속도 예, 관계식 저게 이제 들어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멈춰있기 때문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v 사인이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2배 가속도 마이너스 g고요. 변이는 h 빼기 스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다 됐죠. 그럼 이제 두 식을 얻었고요.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이제 v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식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v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 세타는 모르지만 식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해 보면 v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2배 g의 h-스몰 h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연립해서 세타를 없애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세타 없앨 방법은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v제곱 코사인 제곱은 v제곱 제곱이죠. 이거니까 더해주면 네 세타는 없어집니다. 1되니까 더해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죠. v 따라서 v는 루트 더해줘서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v 제로 제곱 더하기 2g h 빼기 스몰 h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017년도) 나왔던 포물체 운동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에도 포물체 운동 나왔어요. 네. 자, 보도록 하면은요. 자, 그림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문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좀 복잡한 상황으로 문제가 나온 때는 항상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침착하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정지해 있는 자동차에서 총알이 속력 V0로 발사되었다. 보니까 그림 보니까 뭔가 발사대와 수평방향 이룬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세타가 되도록 고정시켰다. 뭐 이해되시죠? 자, 이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 V0로 직선을 향해 운동하면서 총알을 발사했다. 그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총알 궤적이 이와 같이 45도 궤적을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날아가서 관역에 보니까 관역도 45도 각도이죠. 관역의 수직으로 관역을 맞췄다는 얘기 여기 45도라는 얘기죠. 여기 45도. 그러니까 출발도 45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었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거냐 생각해 보면 상대속도 가는 내용이죠. 네. 지금 이 자동차 안에서는 세타의 각도로 날아가겠지만 바깥에 정지좌표계 또 다른 이제 정지좌표에서 관성 관측에서 바라보면 정지좌표계에서 바라보면 45도 각도로 날아가 좀 보인다. 그러니까 상대속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질문은 뭐냐? V0 그 다음에 세타 이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2점짜리지만 예,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V0하고 세타를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S 이동거리가 포물선 날아간 때까지 수평 이동거리가 S가 주어졌지요. 각도가 주어졌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이 포물체 이 운동 즉 전지좌표에서 바라본 이 포물체 운동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항상 포물체 운동은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걸린 시간이 매개체로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를 좀 분해해 보면 역시 원래 이제 V가 있고 이제 45도라서 2분의 루트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한번 어차피 45도니까 성분이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 그냥 V라고 놓고 해보겠습니다. 둘 다 V, X축 방향 초기 속도 V, Y축 방향 초기 속도 V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평거리 걸린 시간 T라고 해주세요. 걸린 시간 T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걸린 시간에 대해서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수평방향입니다. 자, 수평방향에 대해서는 V 곱하기 걸린 시간 VT가 S가 되겠죠. S 이렇게.
S가 될 것입니다. S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이걸 전체 걸린 시간 말고 이제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을 물론 이제 이거 해도 되지만 통상하듯이 최고점까지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을 뭐 이렇게 T라고 해볼게요. T 이렇게. 스팸망에 대해서는 이제 S가 2T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S는 V V죠. V 곱하기 2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는 최고점까지, 최고 높이까지 걸린 시간이 T니까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죠. 그래서 제로는 V-GT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서 T는 이제 G분의 V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T는 G분의 2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는 2분의 GS의 루트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V는 이 총알의 정지좌표계에서 총알의 X축 방향 속도 성분입니다. V는 이렇게 여기까지 다 계산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자동차 자동차 안에서 이 총알이 발사된 그 속력이 얼마였느냐, 초기 속력 V0가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이 가라는 어떤 이제 자동차계에서 발사된 총알 속력과 V0와 이 각도 셀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정지좌표계에서 바라본 속력인 거고, 자, 우리가 이것을 상대 속도식을 이용해서 한번 수식화를 또 해야 되죠. 수식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V0와 세타를 그 식을 통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 속도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상대 속도는 항상 꼬리를 물게끔 그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되죠. 즉 이렇게요. 지금 정지좌표 S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라 해볼까요? 이거를 총알을 이제 뭐 블렛이라 해보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 속도에 관한 식은요, 자동차 C에 대한 총알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속도이죠. C에 대한 B의 속도는, 자, 이제 정지좌표에서 보면 S에 대한 이렇게 S에 대한 B의 속도, S좌표의 B의 속도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바꿔서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S에서 바라본 B의 속도입니다. S에서 바라본 B의 속도는 C에서 바라본 B의 속도 플러스 S에서 바라본 C의 속도, 이렇게 한번 상대 속도식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점자가 꼬리를 물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상대 속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X축, Y축에 대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X축은요. 수평 X축. 자, S에서 바라본 B의 속도는 이거죠, 이거. S, 정지좌표에서 바라본 총알의 속도니까 이거는 V입니다, V. 그렇죠? 여기서 봐야지 V이고요.
그다음에 C에서 바라본 B의 속도는요. 자, C에서 바라본 B의 속도는 네, 요거죠. 예. 세타의 각도로 V0로 날린 거니까 V0 코사인 세타. S에서 바라본 C의 속도는 얼마죠? 지금 자동차가 V0로 움직이죠. 수평으로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Y축은요. S에서 바라본 B의 속도는 네, 정지좌표에서 바라보면 총괄 속도니까 Y축으로 V죠. V. 그리고요. 자, C에서 바라본 B의 속도는 V0 사인 세타. 자동차에서 바라본 총괄 속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지좌표계에서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죠. 제로입니다. 예, 끝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식 써놓고 보니까 이제 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네, 먼저 네, 같은 거니까 세타부터 좀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사인 세타는 그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뭐 양변을 제곱해도 되고요. 네, 제곱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코사인 2법칙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날라갑니다. 우변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어떤 삼각함수 스킬을 써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날라가고 2도 날라가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세타가 탄젠트 2분의 세타랑 똑같네. 그럼 2분의 세타는 45도. 세타는 90도.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되고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이제 제로가 됩니다. 싹 날라가고. 따라서 V는 자동차의 속력 V0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죠. 자, 2점짜리 치고는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18년도에 나왔던 A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계속 2점 문제이고요. 자,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세타이고 마찰이 있는 비탈면입니다. 이게 비탈면 문제이고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통탄적인 어떤 상황이고, 자, 등속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런 건 줄 좀 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줄이 끊어지기 전에 등속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등속이라는 얘기는 힘의 평형이에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등속이니까. 힘의 평형. 가속도가 제로이고 힘의 평형. 일단 그런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의 평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 나무 토막이 전피를 지나는 순간 줄을 끊었더니 여기까지 와서 정지화했다. 그래서 이제 V0 속도라인데 그래서 정지화했다라는 거 질문 내용이고요. 질문은 뭐냐? 줄을 끊은 후에 나무 토막의 가속도의 크기 A와, 이게 첫 번째 질문. 자, PSQ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 T, 델타 T를 구하시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우리는 요 등속도다 라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봐야 돼요. 저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자유물체도 그려보면 얘는 mg, 장력이죠. 그 장력이 여기까지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힘과 운동 문제 풀 때는
특히 뉴턴 운동법칙 적용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꼭 자유물체도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금방 되시죠? 이건 이제 EMG 사인 세타. EM일 때 EMG입니다. E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으로 EMG 코사인 세타. 그리고요, 수직항력이 n이 있죠. 자, 여기서 마찰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럼 둘 다 힘의 평형이니까 각각들에 대해서 힘의 평형식을 써보면 얘야 뭐 그 수직축으로 n과 EMG 코사인 세타가 네, 힘의 평형일 것이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t가 네, 저거죠. EMG 사인 세타 더하기 FK. 일단 FK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장렬 것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t가 mg이죠. 이렇게 예,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힘의 평형이죠. 일단 저식이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마찰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 2시 연립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서는 뭐 마찰력 이런 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찰력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일단 우리는 캐치를 해놓고, 자, 그 다음 식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줄을 끊어버렸다라는 얘기는 이제 장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장력이 사라집니다. 그죠? 줄 끊는 순간 장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P 지점에 왔을 때 이 물체는 V제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장력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쪽 방향, 즉 아래 방향으로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쪽 방향 가속도가 생기면서 언젠가 멈춘단 말이에요. Q에서 멈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줄을 끊는 순간에 그때 가속도 한번 계산하려면 F는 M에 적용해지기 때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줄을 끊는 순간 끊은 후에는요, 편에서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해보면, 자, 마이너스 EM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K. 왜냐면 여전히 오른쪽으로 위로 이동하니까. 그렇죠. 자, F는 MA입니다. MA 쓸 때 그냥 MA 쓰면 틀립니다. 항상 질량이 EM이니까 EMA 이런 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금 EMG 사인 세타 FK가 아까 힘의 평형에서 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장력은 또 뭐였죠? mg였죠. mg.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네, 마이너스 mg예요. 마이너스 mg. 그러니까 이 두 식으로부터는 EMA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크기는 얼마예요? M 날려주시면 네. 따라서 A 크기는 이제 2분의 G입니다. 2분의 G. 2분의 G라는 가속도로 저 물체는 방향은 이제 왼쪽 아래에 있죠. 이렇게 됩니다. 저런 가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언젠가 멈출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이동안에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걸린 시간. 그러면 이제 속력이 V제로도 0으로 바뀐 거니까 등가속 중에서 1번씩을 쓰면 되죠. 그래서 제로는 속력이 제로일 때고, 제로는 초기 속력 V0, 그 다음에 가속도 2분의 G죠. 마이너스 2분의 G. GT,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델타 T는 G분의 2V0.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복잡하게 꼬아놨긴 했지만 뭐 계산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자, 답을 쓸 때는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식으로 가속도의 크기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자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경우를 한다면 그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풀이할 때는 이렇게 적어주시죠. 여기까지만 했다고 한다면 따라서 A는, 왜냐면 A가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라고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가 지금 A가 마이너스 2분의 G라고 우리 푼 거잖아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제 벡터처럼 1차원 벡터처럼 생각해서 부호까지 고려했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a가 가수의 크기라고 이렇게 이미 설정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의 크기는 뭐예요? 2분의 g니까 a는 답안에 쓸 때는 이렇게요. a는 2분의 g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델타 t는 g분의 2v0 이렇게 또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네, 한번 2줄짜리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